안녕하십니까, 세이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9월 2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긴 연휴를 푹 쉬고 왔더니 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또 일이 늘어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법의 개정 전에는 먼저 어떤 사항이 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안전관리자가 다루는 법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개정될지 이 많은 법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개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둘째, 성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셋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넷째,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입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다섯 번째, 안전보건 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이렇게 5가지 사항 중 주요 내용 사항 중에 안전관리자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5번째 사항 안전보건 교육 시간 및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5번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에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수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임 후 그리고 교육기간 종료 후 기준 앞뒤로 3개월 이렇게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면 이제는 전후로 6개월로 이수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에서 조금은 여유로워졌기에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시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안전 관련 법에 따른 교육시간 등을 감면하는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되었네요. 변경된 사항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교육 대상입니다. 이것은 변경 전 교육 시간이며 이것은 이번에 개정 후 변경된 사항입니다.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보이시나요? 한번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교육입니다. 변경 전에는 매 분기였던 것이 이제는 매 반기로 변경이 되면서 시간이 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분기를 반기로 바뀌면서 시간이 더해져서 결국은 똑같은 시간을 교육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을 쳐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등입니다. 변경 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용 근로자 외 근로자 두 종류의 교육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보시는 대로 기간에 따라 교육 시간이 적용이 되네요. 다시 한번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 시간이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은 같지만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교육 진행에 대해 여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좋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대상자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 형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시간을 정했다면 이제는 고용 형태 및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교육 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들에게 있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채용 형태가 일용 근로자냐 아니면 일용 근로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교육 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냐 결정했다면 이제는 채용 형태가 아닌 근로기간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일용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력사무소에서 1일 단위로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하는 채용 형태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듣고 계시는 영상을 멈춰주시고 우리 현장의 근로자는 어떤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1개월 단위나 또는 기간을 정해놓아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만 유독 많이 있는 프로젝트 공사는 기한이 있더라도 공사가 일찍 끝나면 그 시점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원처럼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일당 등의 변경으로 현장에서는 매달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용 형태로 인해 변경된 개정사항에 따라 교육을 진행할 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상하여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채용 형태는 일용직이지만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고 매달 팀장이 요청하는 근로자의 단가 변경 등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써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시 교육을 4시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신규 채용 후 이 근로자가 다음 달에도 계약서를 갱신해서 계속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면 교육은 4시간을 하시면 되지만 만약 1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이 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로 들어가서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일 단위로 채용하는 일용 근로자가 아닐 시 이제는 일용 근로자의 대상으로 적용하여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는 교육 8시간 귀찮다. 난 그냥 4시간만 하고 다음 달에 근로자가 또 연장해서 근무하면 그때 4시간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명이야 쉽지 인원이 많은 현장의 경우 그게 과연 쉬울까요? 저희 안전관리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또 적용하셔야 합니다. 아마 교육을 상황 봐서 4시간만 하고 다음 달에 또 4시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싸리 그냥 속 시원하게 8시간 풀로 팍 진행하자 그게 낫겠다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교육 진행 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럴 때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난감하시지 않나요? 채용시 교육은 이제 8시간을 하셔야 하고 특별교육은 16시간 중 최초로 작업 투입 전 4시간을 실시해야 해서 총 12시간을 진행하고 교육 결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적인 일일 근무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하루 8시간입니다. 이것은 건설업도 예외는 아니죠. 만약 일일 8시간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추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안전관리자 및 경영책임자, 기타 여러분들 제 말에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이제는 가라서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루에 다 끝내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지금쯤 드실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기안전교육의 경우에는 무제의 사업장일 경우 교육시간을 절반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채용시 및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동일업종 경력자를 전 회사에서 퇴직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동일 업종인지 경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빙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 근로자 공제 사이트를 통한 경력 증빙 방법입니다. 경력 증명서를 출력해서 보면 공사 직종란에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업 근로자 공제의 퇴직금은 1년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만든 제도로 1년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날 시에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공제 가입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대상, 공사 범위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곳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회사에서 근무기간, 퇴직기간, 공사 직종이 적혀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 후에 이직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건설업, 제조업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회사가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빙자료로 사용하면 저는 추가로 하나 더 문서를 만들어서 증빙할 것입니다. 바로 교육시간표를 작성하여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육시간 명제 기준에 부합할 시 어떤 기준에 따라 교육시간을 감면하고 진행했는지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8시간 동안 또는 4시간 동안 채용시 교육을 PPT를 이용해서 강사 혼자서 떠들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안전관리자가 무슨 김창호, 김미경, 설명서 강사님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동안 안전 동영상도 보여주고 교육도 진행하고 현장 투어도 시켜주고 여러가지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우선으로 챙겨야 하겠지만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소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전기법 등 자신들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관련 안전법령들을 살피고 또 개정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솔직한 말로 쉽지가 않죠. 안전관리자 일이 하나 두 개야 말이죠. 저 또한 이번 개정사항은 연휴에 안전관리자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전관리자들은 여러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법 개정사항도 잘 챙길 수가 있고 현재 이슈사항 등도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할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내용을 공유하셔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